수학 실력의 완성은 심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마무리됩니다. 심화 문제 유형은 수학적 심화 문제, 체감형 심화 문제, 연산형 심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심화 문제 유형은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심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공부 방법으로 부단한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수학의 심화 영역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원장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수학 심화 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수학 심화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차별화된 공부법이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며 앞으로 심화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심화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학에서 과연 심화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습득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심화 문제란 단순히 시중에 나와 있는 심화 문제집에 실려 있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심화 문제 유형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수학적 심화 문제, 체감형 심화 문제, 그리고 연산형 심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심화 유형 문제들의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유형별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수학적 심화 문제란 단순히 수학적 난이도로 구분했을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말하며 시중 심화 문제집에 실려있는 전문가들이 수학적 난이도로 구분한 심화 문제들을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복수의 개념들이 융합되어 있어서 해석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수학적 심화 문제는 심화 문제집들에 오픈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심화 문제집들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런 유형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심화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이 공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풀이 방법을 통으로 외우는 잘못된 학습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또한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머릿속에 오래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체감형 심화 문제란 수학적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풀어보지 못한 생소한 유형들의 문제들로 각자가 체감하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들이 바로 이 체감형 심화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체감형 심화 문제는 교과 내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수학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내신 수학 시험 문제들 중에서 일정 비율로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난이도와 직접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킬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중 문제집에서 볼 수 없었던 생소한 유형들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당황을 좀 하겠죠. 당황을 하게 되면 본래의 실력이 나올 수 없게 되고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가 평소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수학 실력은 처음 접하게 되는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빠르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적절하게 생각해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수학 심화 문제를 풀면서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습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수학 스킬이기 때문에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연산형 심화 문제란 말 그대로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이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연산형 심화 문제라고 합니다.
일명 학생들이 노가다 문제들이라고 하죠. 이 노가다형 문제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한 연산형 심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산 능력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풀어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자신이 계산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연산형 심화 문제의 답들은 대부분 복잡한 분수나 소수의 형태 또는 엄청나게 큰 수,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형태의 답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계산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게 되면 구한 답에 대한 확신이 없게 돼서 결국에는 다시 풀게 되는 중복풀이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가 연산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 생각하신다면 시험 때 계산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화 문제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성취도가 나오는지 심화 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학적 심화 문제와 체감형 심화 문제의 공부 방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중 문제집에 오픈되어 있는 수학적 심화 문제들을 올바른 심화 문제 공부 방법으로 연습하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체감형 심화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심화 문제 공부 방법이란, 수학적 심화 문제 역시 처음 풀 때는 생소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고민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딪혀보고 시도해보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겨 5분 고민해서 못 풀었던 문제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10분 이상 생각해 봤을 때 풀렸던 문제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5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풀었던 심화 유형들의 문제들은 그만큼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돼서 그 유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라 라고 선생님들에게 한 번쯤은 조언을 들어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연습의 과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활용 방법인데, 학생들에게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직접 만드는 것은 관련 개념들이나 관련 유형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솔루션 역시 완벽하게 학습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직접 수학 문제를 출제해 보신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학 문제는 조금의 오류가 있거나 하나의 오타가 있더라도 바로 폐기 처분돼 버리기 때문에 관련 지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고민하면서 출제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문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이 수학적 고민들이 수학 심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화 문제의 공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해답의 도움을 받으면서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화 문제라고 막연히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접 부딪혀보면서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수학 심화 능력의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습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한번 습득하게 되면 수학이 재미있어지고 수학 시험 결과 역시 좋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동반 상승 효과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앞에서 설명해드린 올바른 심화 문제 공부 방법을 통해서 심화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